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의 미국 선거 해킹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오늘 이에 상응하는 보복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잠시 후에 등장해서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관계 조성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보복 조치, 러시아의 정보 요원 추방, 경제 봉쇄 이런 것들인데 냉전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오늘 아침에 약간의 쇼를 벌였습니다. 외무장관은 보복해라. 그러나 푸틴은 보복 당장 안 한다.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태도입니다. 러시아가 상징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미국의 보복 조치가 얼마나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트럼프 당선자를 좀 거북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과연 내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이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인가 곤란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해킹 자체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해킹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특히 트럼프 자신을 돕기 위해서 했다. 그런 정보기관들의 정보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보복 조치,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러시아의 반응은 어떤 것이고, 트럼프의 반응은 어떤 것이고, 의회 반응은 어떤 것이고, 과연 이 조치의 영향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민주제도 과정, 즉 선거에 대한 컴퓨터 해킹, 침투, 이거는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군 컴퓨터 해킹 유닛이 미국의 민주당 본부 컴퓨터에 침투를 했었고, 또 민주계 정치인들의 컴퓨터에도 침투를 했었고, 일부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거에서 트럼프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의 폭로 내용이 모두 민주당 쪽 only입니다. 그러나 정보기관들의 결론은 러시아의 컴퓨터 해킹으로 미국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조치,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 35명을 72시간 내에 추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2개의 정보기관에 대한 봉쇄 조치를 취했고, 러시아의 강력한 군 정보기관인 GRU, 여기 4명의 고급 정보원을 처벌하기로 했고, 미국 내에 있는 뉴욕, 메릴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시설들,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사용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봉쇄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미국의 보복 조치에는 화이트하우스를 비롯해서 재무부, 국무부, 정보기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사이버 해킹에 관련해서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과연 1월 20일 취임식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매우 거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태도는 러시아의 선거 해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보기관들의 공식적인 결론 후에도 move on, 이제 이쯤 하고 다음 일을 하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내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보기관 수뇌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브리핑을 받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각 정보기관에 더 주문을 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3주 이내에 좀 더 상세한 리포트를 내달라, 좀 더 구체적인 러시아의 침투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보복 조치 발표 전에 이번 보복에는 covered response가 있을 수 있다, 즉 공개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보복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이버 어택을 한다든가 또는 푸틴 개인의 그 검은 돈, 여기에 대한 폭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추방이라든가 봉쇄, 이것은 러시아가 얼마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보복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크라이미아 합병 이후에 경제 봉쇄를 했습니다만 지금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본부 해킹 사실을 알고도 반응을 좀 더 느리게 했다, 당시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자칫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하면은 오히려 미국 선거에 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을 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의회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경제 봉쇄는 잘한 것이다, 적절한 것이다 라고 반응을 했고, 상원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 전체가 범정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의 미국 선거제도에 대한 그 해킹, 침투 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의 입장이 좀 더 공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버 워 전문가들의 의견은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미국의 컴퓨터 해킹을 하면은 보복을 당한다. 결국 사이버 전쟁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태도를 확실히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하원의 정보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게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하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바꾸지도 못할 것이고 1월이 되면은 화이트하우스의 주인이 도널드 트럼프가 될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과 좀 더 건강한 정치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와 그리고 러시아 정권과 아주 이상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2016년도 금년도 마지막 시사해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성금을 보내주신 헌금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내주 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선거 해킹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35명의 추방과 경제 봉쇄 등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오늘 미국의 보복에 상응하는 외교관 추방 등을 건의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제 미국의 러시아 보복에 대해서 좀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주에 정보기관과 만나서 브리핑을 받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초에 정보기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해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스톰이 심각합니다. 폭설의 적설량 1피트 내외, 뉴햄프셔, 뉴욕, 펜실베니아, 버몬트 지역의 항공 지상교통이 부분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시리아 정전 협상에서 미국이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잠정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상에는 러시아, 터키, 시리아 정부, 시리아 반군, 이란 등이 참석했지만 미국은 제외됐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리아 해안에 물고기 어패류 등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당국은 물고기 2만 마리 그리고 상당량의 어패류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마존이 공중 창고 배달안에 대한 특허를 냈습니다. 이 특허는 상공에 대형 비행선 창고를 띄우고 드론을 통해서 신속하게 물건을 배달한다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금년 살인사건 21세기 들어서 최고를 기록합니다. 12월 26일 현재로 살인 건수가 754건, 작년 480건보다 57%나 상승했습니다. 1997년 살인사건이 761건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임시 예산이 내일로 마감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산안 합의는 이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예산 고갈로 각 대학과 병원, 빈곤층 지원 등이 새해부터 중지됩니다. 주지사와 민주당 의회와의 협상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산 고갈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에는 새해 약 190개의 새로운 법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 법안에는 임금보호조치법, sick-leave의 신축적인 운영안 등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난한 기온의 새해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33도, 토요일 38도입니다. 주일 2017년 1월 1일입니다. 대체로 맑고 최고 41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흐리고 비, 월요일의 최고는 46도, 화요일은 48도입니다.